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DHCP 메시지 타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HCP 메시지 타입은 계속 발전하고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학습하는 건 RFC 2131에 있는 지금 현재 IP 버전 4 프로토콜에서 사용하고 있는 DHCP 동작 원리를 학습하는 거죠. 그래서 RFC 2131의 동작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메시지 타입하고 옵션 필드는 전부 다 RFC 2132에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강의에는 RFC 2132 안에 있는 메시지 타입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타입을 설명드리다 보면 그 안에 데이터 구조나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게 되고 그렇게 되게 되면 조금 여러분들이 좀 딱딱한 강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헤더 구조를 설명하는데 제 모습이 보일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전체 화면으로 바꾸어서 각각의 필드들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메시지 타입들은 왜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죠. 처음에 설명드리는 부분이 DHCP 메시지 포맷입니다. DHCP 메시지 포맷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코드, 하드웨어 타입 해서 맨 마지막에 옵션 필드까지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학습하시고 나면 별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메시지 포맷을 학습하기 전에 우리가 부트피 프로토콜이 UDP를 사용하고 그 부트피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게 DHCP라고 했죠. 그리고 UDP 포트는 67번하고 68번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67번하고 68번은 누가 사용을 하느냐? DHCP 서버가 사용하는 게 67번이고 클라이언트가 사용하는 게 68번입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패킷을 전달을 할 때는 소스 포트가 68번, 데스티네이션이 67번.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정보를 전달할 때는 소스가 67번, 데스티네이션이 68번.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메시지 포맷을 살펴보면 오퍼레이션 코드라고 하는 게 있죠. 이 오퍼레이션 코드도 지금 현재 8비트 중에서 2개 값만 DHCP에서는 사용을 합니다. 하나는 리퀘스트, 하나는 리플라이. 그래서 1번으로 세팅이 되어 있으면 리퀘스트고 2번으로 세팅이 되어 있으면 리플라이가 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던지는 건 전부 리퀘스트예요. 그리고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던지는 건 전부 리플라이입니다. 그리고 리플라이가 먼저 날아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즉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먼저 패킷을 전달하는 경우는 없고 클라이언트가 먼저 서버한테 리퀘스트를 던지면 리플라이가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럼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먼저 던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DHCP 디스커버 메시지, 그 다음에 리퀘스트 메시지. 얘네들이 서버한테 클라이언트가 던지는 메시지죠. 그 정보가 리퀘스트로 표현이 되고 1번으로 표시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던지는 오퍼 메시지나 에크 메시지 이런 것들이 리플라이 해서 2번으로 표시가 돼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드웨어 타입입니다. 하드웨어 타입은 DHCP에서 정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IANA에서 ARP Assigned Number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정보를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0번은 사용하지 않도록 리저브드 되어 있고 1번은 이더넷 10메가가 사용이 되도록 되어 있고 2번이 익스퍼리멘탈 이더넷 3메가가 사용이 되도록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하드웨어 넘버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하드웨어 타입을 DHCP에서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15번에 프레임 레이도 있고 한데 저희가 지금 현재 필요한 건 그렇죠. 저희는 지금 현재 이더넷을 많이 사용을 하니까 대부분이 1번을 사용을 하겠죠. 그런데 이더넷 10메가는 있는데 이더넷 100메가, 이더넷 기가 이런 것들은 없는데요. 원래 처음에 10메가가 나왔을 때 100메가하고 기가에서는 다른 주소 체계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1번을 이더넷이라고 해서 정의를 내렸죠. 그런데 지금은 저 1번이 10메가 이더넷이 아니라 전체 이더넷을 대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더넷은 전부 01번이 돼요. 다음으로 나오는 게 하드웨어 랭스가 있죠. 하드웨어 랭스, 프레임 레이라면 DLCI 번호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희는 지금 이제 이더넷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학습을 하니까 이더넷은 하드웨어 주소가 맥 어드레스죠. 그럼 6바이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 곳에
6 곱하기 8 해서 48비트라고 적는 게 아니라 바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6바이트니까 6이라고 표시가 되게 되는 거죠. 다음 내용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겁니다. 홉 카운트라고 해서 나와 있네요. 저 홉 카운트는 뭐냐? DHCP가 같은 네트워크에 존재한다 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그냥 DHCP한테 IP를 요청하면 DHCP 서버가 그 정보를 받아서 IP 어드레스를 할당해주게 될 겁니다. 그 경우는 홉이 전부 다 0이에요.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던지는 것도 0,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던지는 것도 0. 그런데 우리 회사는 중앙에 DHCP 서버를 놓고 모든 네트워크에 대해서 해당 서버가 다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DHCP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내가 IP 어드레스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누군지도 모르죠. 그래서 브로드캐스트로 요청을 하기 때문에 다른 네트워크로 DHCP 메시지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DHCP 서버는 외부 다른 네트워크에 존재를 해요. 그런 경우에 에이전트가 있어서 DHCP 메시지를 받아서 DHCP 서버한테 유니캐스로 던져주면 그 정보를 받아서 다시 IP 어드레스를 할당해주는 이런 DHCP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이 DHCP 에이전트를 통과하게 되면 서버한테 야 지금 현재 너는 에이전트 하나를 거쳐서 DHCP 요청을 받은 거야 라고 해서 DHCP 에이전트가 홉을 1로 세팅해서 서버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서버한테 전달을 했더니 그 서버도 에이전트예요. 그러면 걔가 받아서 또 서버한테 전달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에이전트를 2개 거치게 되니까 첫 번째 에이전트가 홉을 1로 세팅하면 두 번째 에이전트가 홉을 2로 세팅해서 서버에게 전달하게 돼요. 그런 경우에는 홉이 2가 되겠죠. 그래서 저 홉은 뭐냐 하면 중간에 에이전트 몇 개를 거쳐서 DHCP 서버한테까지 왔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다음 나오는 부분이 트랜잭션 아이디입니다. 트랜잭션 아이디는 클라이언트가 세팅을 합니다. 내가 IP 어드레스를 요청해서 IP 어드레스가 세팅될 때까지 같은 커뮤니케이션인지 아닌지를 체크하기 위한 ID 값이라고 보면 돼요.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세컨드, 무슨 초에 대한 정보가 있죠. 이 부분은 저 트랜잭션 ID라고 하는 게 영구적으로 계속되는 게 아니라 타임아웃 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랜잭션 ID를 처음 만들고 나서 내가 요청을 했는데 결국 IP를 못 얻었어요. DHCP하고 통신이 안 된 거죠. 그런 경우에 트랜잭션 ID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트랜잭션 ID는 15초, 30초, OS마다 다릅니다. 이 트랜잭션 ID에 대한 시간이 있어요. 라이프 타임이 있는 거죠. 아이들 타임. 그리고 지금 현재 아이들 타임이 얼마나 지났는지에 대해서 클라이언트가 그 정보를 관리를 해야지만 됩니다. 트랜잭션 ID를 삭제를 시켜야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저기 세컨드라고 되어 있는 건 뭐가 들어가는 거냐? 만약에 트랜잭션 ID의 아이들 타임을 10초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내가 DHCP 요청을 하고 나서 응답이 오지 않으면 3초 있다가 재전송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 처음에 트랜잭션 ID를 세팅해서 제일 먼저 DHCP 디스커버 메시지를 던질 때는 저기가 방금 만들었으니까 0이라고 세팅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DHCP로 IPS를 못 받으면 재전송을 할 때 3초 후에 재전송을 한다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저 부분이 두 번째 디스커버 메시지를 던질 때는 3이라고 표시가 될 거고 그 다음에도 정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3초 후에 만약에 던진다라고 가정을 하면 저기가 6이 되겠죠. 그래서 최초의 트랜잭션 ID를 만들고 나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게 되는 거고 저 부분은 클라이언트에서만 체크를 합니다. 서버에서는 관심 없어요. 서버에서는 저 정보를 항상 0으로 세팅을 해서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커버 메시지에만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표시가 되지를 않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게 플래그 정보. 플래그가 굉장히 많은 기술에서 사용할 거라고 생각해서 16비트나 줘서 만들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브로드캐스트 플래그밖에 없죠. 그래서 브로드캐스트 플래그가 0이면 어떻게 됩니까? 0이면 오퍼 메시지하고 그 다음에 에크 메시지는 유니캐스트로 브로드캐스트 플래그가 1로 세팅되어 있으면 전부 다 브로드캐스트로 전달이 되게 되죠. 그래서 브로드캐스트 플래그 비트만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게 클라이언트 IP 어드레스입니다. 클라이언트 IP 어드레스, 서버가 할당한 IP인가 보다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클라이언트 쪽에서 IP 어드레스를 요청을 하는데 내가 이미 IP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전에 IP 어드레스를 받았는데 2시간 동안 사용하도록 돼 있었는데 내 장비가 잠깐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IP 어드레스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구태여 IP 어드레스를 다시 요청할 필요가 없죠. 시간이 남아있는 경우는 리퀘스트 패켓만 전달을 시키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야, 내가 지금 현재 10.1.1.2라고 하는 IP를 가진 클라이언트인데 라고 상대방한테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 경우에 클라이언트 IP 어드레스가 세팅이 됩니다. 즉, DHCP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전달을 시키는데 이미 IP를 가지고 있는 상태, 바운드가 된다든지 아니면 IP 어드레스에 대해서 3시간을 사용하도록 받았을 때 1시간 반 중간이 되는 시점에 내가 다시 한번 IP 어드레스를 갱신을 하기 위해서 리뉴얼 메시지를 던지거든요. 그때 리뉴를 던질 때 그때도 이미 IP를 가진 거니까 내 IP 어드레스를 세팅해서 전달시켜주게 되고, 그러면 그 정보를 받으면 서버 입장에서는 그 IP 어드레스를 그대로 사용하라 그럴지 아니면 다른 IP 어드레스로 변경해서 사용하라 그럴지 바인딩을 새롭게 시켜서 클라이언트한테 전달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클라이언트 IP를 세팅해서 전달시켰으면 서버에서 클라이언트한테 던질 때도 클라이언트 IP 어드레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서버가 할당해주는 IP 어드레스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게 Your IP 어드레스 부분. 이 부분에 서버가 할당한 IP 어드레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게 서버 IP 어드레스라고 있죠. 아, 저긴 서버 IP 어드레스가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고요. 부트피 설명을 드릴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IP,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을 세팅하도록 알려준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OS를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OS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TFTP의 서버 정보를 알려주게 되는데 그때 다음 서버는 누구니까 걔한테서 받으면 돼 라고 해서 서버 IP 어드레스, next, 너 이제 네트워크 세팅했으면 next 서버는 누구야? 라고 하는 정보를 저기에 세팅해서 전달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부트스트랩을 사용을 할 때 넥스트 서버, TFTP 서버의 IP 어드레스를 전달하게 돼요. 그런데 저 부분, TFTP의 IP 어드레스를 세팅하는 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기에 그냥 넥스톱 서버 IP 어드레스를 세팅해서 전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옵션 필드에 옵션 66번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별도로 TFTP 서버의 IP 어드레스를 알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마다 넥스톱 서버 쪽에 세팅해서 전달해주는 시스템도 있고 아니면 옵션 66번을 따로 만들어서 전달해주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둘 다 세팅해서 전달해주는 시스템도 있어요. 넥스톱 서버도 세팅하고 똑같은 값으로 옵션 66번에 TFTP 서버까지 세팅해서 전달하고, 그리고 그게 필요 없으면 널로 데이터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IP 어드레스만 받아야 되는 경우는 저 부분은 널로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게이트웨이 IP 어드레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사람들이 이름 때문에 굉장히 헷갈려 하십니다. 게이트웨이 IP 어드레스라고 하니까 게이트웨이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게이트웨이 정보는 다 옵션 필드를 이용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그럼 저기는 게이트웨이는 도대체 뭐가 들어가느냐? 저기는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다른 네트워크에 DHCP 서버가 있을 때 받아서 대신 던져주는 에이전트가 있다 그랬죠. 그때 에이전트가 있을 때 에이전트의 IP 어드레스가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은 게이트웨이로 되어 있지만 릴레이 에이전트의 IP 어드레스가 들어가는 영역이다. 다음에 나오는 부분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클라이언트 하드웨어 어드레스. 저 부분은 4바이트로 되어 있지 않고 나중에 굉장히 큰 주소를 가진 레이어 2 어드레스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6바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더넷은 6바이트죠. 그래서 이더넷일 경우는 앞에 6바이트의 맥 어드레스를 적고 뒤에는 00000으로 전부 다 패딩을 시켜서 16바이트를 채워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서버 네임. 서버 네임은 옵션이에요. 저기에 서버의 호스트 네임을 세팅해서 전달할 것이냐, 전달하지 않을 것이냐, 이것은 이제 프로그램 짜는 사람이 결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널로 세팅돼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부트 파일 네임. 부트 파일 네임은 부트피를 사용하는 경우에 TFTP로 다운로드를 받을 때 넥스톱 서버에서 TFTP의 IP 어드레스를 선언을 했죠. 그러면 거기에 가서 내가 OS로 어떤 OS를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의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저 부분에 해당 클라이언트가 다운받아야 되는 파일명, 그리고
파일명만 있는 게 아니라 디렉토리가 있다라고 하면 그 디렉토까지 해서 풀 패스에 대한 정보가 들어갑니다. 저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넥스옵 서버를 옵션 66번을 사용해서 TFTP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그랬죠. 그와 마찬가지로 저 파일 네임도 옵션 67번이 있어요. 그래서 옵션 67번을 이용해서 전달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각 필드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였으면 이제 각각의 메시지마다 저 값이 어떻게 세팅이 돼서 전달이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시죠.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이 DHCP 디스커버 메시지입니다. 최초의 클라이언트가 DHCP를 찾기 위한 메시지죠. 그 값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다음과 같이 값이 되어 있답니다. 먼저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전달하는 거니까 리퀘스트죠. 그래서 오퍼레이션 코드가 1로 세팅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타입은 이더넷을 예를 들었습니다. 01, 그러니까 1로 세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맥 어드레스 6바이트죠. 6으로 세팅이 되고, 홉 카운트는 중간에 에이전트가 있다면 홉 카운트가 올라가겠지만 클라이언트가 최초로 던질 때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중간에 에이전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최초로 디스커버 메시지가 만들어 전달이 될 때는 0으로 세팅이 될 거고, 중간에 에이전트를 거치면 거칠수록 1, 2, 3, 4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랩을 진행을 할 때 저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처음에 클라이언트가 디스커버 메시지를 만들 때 트랜잭션 아이디를 랜덤하게 세팅을 하겠죠. 그 다음에 세컨드에 대한 부분, 처음에 던질 때는 0, 그 다음에는 시간을 높여서 전달하게 되겠죠. 저 부분도 랩을 진행할 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브로드캐스트 플래그. 오늘은 윈도우 시스템을 가지고 DHCP 패킷을 캡처를 할 텐데 윈도우 시스템에서는 저 부분이 1로 세팅되어 있는지 0으로 세팅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물론 윈도우도 버전에 따라 전부 다 다릅니다. 다음에 클라이언트 IP랑 UIP 어드레스. 지금 내가 IP 어드레스가 없는 상태니까 클라이언트 IP는 0.0.0.0으로 세팅이 되고, 그리고 서버한테 아직 IP 받은 게 없죠? 당연히 서버한테 받은 게 없으니까 0.0.0.0으로 세팅이 되죠. 그리고 넥스톱 서버 IP 어드레스하고 릴레이 에이전트 IP 어드레스, 저 부분은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겠죠. 만약에 넥스톱 서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서버가 세팅해서 알려주는 정보고, 중간에 릴레이 에이전트가 있다 하더라도 DHCP 클라이언트가 처음 던질 때는 릴레이 에이전트가 있는지 모르니까 다 0.0.0.0으로 세팅해서 전달이 되겠죠. 중간에 릴레이 에이전트가 있다면 자신의 IP 어드레스를 저 게이트웨이 IP 어드레스에 세팅해서 전달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자신의 하드웨어 어드레스를 세팅해서 전달시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서버 네임, 서버에 세팅해서 전달시키는 거죠. 그리고 부트 파일 네임은 널 상태로 돼 있으면 내가 OS가 있어서 부팅할 필요 없다는 거고, 내가 만약에 OS가 필요한 경우는 저 부분에 내가 부팅하기 위한 부트 파일이 필요해 라고 하는 정보를 실어서 전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 필드를 보면 옵션 필드에 항상 들어가는 게 옵션 53번. 내 패킷이 지금 현재 무슨 패킷인지 메시지 타입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DHCP 디스커버 메시지가 메시지 타입 1번입니다. 그래서 옵션 53번에 메시지 타입은 1번이다 세팅해서 전달하게 되고요. 그리고 DHCP 서버가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관리하는 리스트들이 있겠죠. 그래서 DHCP가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정보, 그 정보를 알아서 DHCP 클라이언트가 옵션 필드에 담아서 전달을 시켜주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옵션 리스트가 있겠죠. 그 옵션 리스트에 대한 정보를 또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옵션 필드 다음에는 항상 옵션 255번이 있는데 이게 마지막 옵션이야 라고 하는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데이터예요.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DHCP 디스커버 메시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DHCP 오퍼 메시지입니다. DHCP 오퍼 메시지, 오퍼레이션 코드는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던지는 거니까 당연히 2번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타입, 하드웨어 랭스 똑같고, 그 다음에 홉 카운트는 릴레이 에이전트가 있어서 홉 카운트가 올라갈 수 있다 하더라도 클라이언트로 내보내는,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보내는 부분은 항상 홉 카운트를 0으로 세팅해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트랜잭션 아이디는 클라이언트가 랜덤하게 세팅한 값, 그 값을 카피해서 전달시키게 되고, 그 다음에 세컨드 부분도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던질 때는 항상 제로입니다. 그리고 플래그 마찬가지로 처음에 디스커버 메시지에 있는 플래그 카피해서 붙여넣어서 전달하게 되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IP 어드레스가 없는 상태로 전달했으니까 클라이언트 IP는 0.0.0.0,
그리고 이제 내가 IP 어드레스를 할당해 전달하게 되죠. 그래서 IP 어드레스 내가 할당한 정보를 10.1.1.2 이렇게 세팅을 해서 전달하게 돼요. 그리고 넥스트홉 서버하고 릴레이 에이전트에 대한 정보는 없는 걸로 일단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IP 어드레스 주고받는 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릴레이 에이전트에 대해서는 별도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강의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하드웨어 어드레스 그대로 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IP 어드레스만 받는다라고 했을 때 뭐 서버 네임이나 부트 파일 네임 특별하게 필요하진 않겠죠. 사용하지 않는 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옵션 필드 내용을 보면 옵션 53번에 메시지 타입이 2번, 오퍼 메시지는 메시지 타입이 2번이 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정보를 다 던져줄 수도 없죠. 왜? 세팅이 돼 있어야 전달할 테니까.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정보도 전달해주고,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요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DHCP 서버가 야 나는 이 정보는 너한테 전달할 거야 라고 세팅되어 있는 값이 있으면 그 정보를 다 전달을 해줍니다. 다음은 DHCP 리퀘스트 메시지입니다. 리퀘스트 메시지는 실제로 뭐하고 똑같아요? 디스커버 메시지하고 거의 똑같아요. 옵션 필드에 대한 부분 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퍼레이션 코드 1, 그 다음에 하드웨어, 이더넷, 맥 어드레스, 6바이트, 홉 카운트, 0, 트랜잭션 아이디, 디스커버 메시지 세팅한 거랑 동일한 값이 될 거고, 세컨드 다 제로로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플래그도 디스커버하고 동일하게 될 거고, 클라이언트 IP, 아직까지 에크를 받지 못했으니까 IP는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IP 없는 거고, 상대방한테 IPS를 받긴 받았지만 그거는 서버가 나한테 준 거지 내가 서버한테 야 이게 너의 IP야 이렇게 하지는 않죠. 그래서 거기도 0.0.0.0으로 세팅이 되고, 그 다음에 넥스트홉 서버나 게이트웨이가 0.0.0.0이라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어드레스 동일하게 세팅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서버 네임, 부트 파일 네임 똑같이 세팅이 될 거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옵션 필드에서 메시지 타입이 3번, 리퀘스트 메시지가 메시지 타입 3번이 됩니다. 그리고 DHCP 서버하고 자신의 IP 어드레스, 즉 어떤 서버가 던져준 어떤 IP를 사용할 거야, 이 부분을 전부 다 옵션 필드를 이용해서 전달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디스커버 메시지에서 전달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똑같이 다시 던져주게 되고요. 그리고 DHCP 에크입니다. DHCP 에크 역시 마찬가지로 리플라이죠. 그렇기 때문에 2번, 그리고 1, 6, 0, 그리고 트랜잭션 아이디도 동일하고, 세컨드 0,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 플래그 동일하고, 클라이언트 IP 어드레스, 아직까지 클라이언트가 자기 IP 어드레스 세팅하지 못했으니까 클라이언트 IP는 0.0.0.0, 그리고 클라이언트한테 IP 어드레스 할당할 거는 10.1.1.2였죠. 그래서 세팅해서 전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넥스트홉 서버하고 에이전트 IP 어드레스도 오퍼 메시지하고 다 동일하게 세팅이 다 되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옵션 필드 부분이 달라지게 되는데, 달라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value. 메시지 타입이 오퍼 메시지는 메시지 타입이 2번이었는데 에크는 5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 클라이언트한테 전달해야 될 옵션들은 다 동일하게 세팅이 돼서 전달이 되고요. 자, 그러면 랩을 통해서 이 4개 패킷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다음과 같이 이쪽에 윈도우가 있고, 그 다음에 에이전트 1, 에이전트 2, 그 다음에 이쪽에 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가 DHCP로 요청을 하면 이 릴레이 에이전트가 이 릴레이 에이전트 2를 DHCP 서버로 바라보고 얘한테 보내면 이 릴레이 에이전트 2가 정보를 받아서 다시 DHCP 서버한테 던져주게 되고, 그 다음에 DHCP 서버가 그 정보를 받아서 쭉 전달을 해주면 마지막에 윈도우 장비가 IP 어드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DHCP 디스커버 메시지를 전달을 시키는 과정에서 세컨드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바뀌는지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에이전트 1번의 기가빈 0/0번 쪽에 에이전트 역할하는 기능을 디세이블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윈도우하고 에이전트 사이, 그리고 에이전트 1하고 에이전트 2 사이, 그리고 에이전트 2하고 DHCP 사이, 그 사이를 전부 캡처를 일단은 걸어놨어요. DHCP를 받도록 해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윈도우에서 DHCP로 설정된 인터페이스를 현재 디세이블 상태인데 얘를 이네이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겠죠?
왜? 릴레이 에이전트 부분이 지금 현재 세팅이 안 돼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요청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첫 번째 요청을 했고, 두 번째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걸리네요. 세 번째 요청을 했고, 그리고 요청한 정보를 확인을 해 보시면은 트랜잭션 아이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잭션 아이디가 여기에 있네요. 0x34a301f3 동일하죠? 다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아하, 여기선 동일하지 않네요. 여기 값이 달라졌죠? 그러면 얘네 세 개가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던질 때 세컨드 0, 이제 처음에 트랜지션 아이디를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DHCP로 IPS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전달할 때는 5초 있다가 전달을 했네요. 첫 번째 전달하고 나서 5초 있다 전달했고, 그 다음에 전달을 할 때 13초 있다가 전달을 했군요. 첫 번째 건 5초, 두 번째 건 13초 있다가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트랜잭션 아이디가 바뀌었어요. 트랜잭션 아이디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아이들 타임에 대해서 익스파이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나서 다시 한번 정보를 봤더니 한 번, 두 번, 세 번 전달을 시켰네요.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에 다시 트랜잭션 아이디가 바뀌었죠. 그리고 다시 전달을 시키고 있군요. 그 다음에 또 트랜잭션 아이디가 또 바뀌면서 계속 무한대로 진행을 하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트워크 장비 같은 경우는 IP 어드레스가 무조건 세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장비를 DHCP로 세팅하는 경우는 무한히 계속 반복합니다. 그런데 일반 서버나 PC 같은 경우는 시도할 만큼 시도를 하고 DHCP 서버가 없구나 라고 판단하게 되면 169.254점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자동으로 IP 어드레스를 세팅을 해서 로컬에서는 통신이 가능하도록 DHCP 서버가 죽더라도 로컬에서는 통신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게 되죠. IP 버전 4에서 네트워크가 같아야지 서로 간에 통신이 되잖아요. 그래서 169.254의 16비트 네트워크로 IP 어드레스를 자동으로 할당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IP 어드레스를 받지 못했다 라고 하면 당연히 IP 어드레스에 대한 부분이 IP를 못 받았으니까 169.254점대 IP 어드레스로 세팅이 됐겠죠. 그럼 이번에는 에이전트 역할을 이네이블 시키고 다시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에이전트 1번에서 IP 헬퍼 어드레스 10.12.2를 나는 DHCP 서버로 해서 그쪽으로 유니캐스로 전달을 하겠다 세팅을 합니다. 저 명령어의 동작 원리는 나중에 에이전트 부분을 설명드릴 때 그때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인터페이스를 다시 디세이블 시켰다가 이네이블 시켜보죠. 그리고 나서 통신하는 정보를 보면 끝에 서버까지 통신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홉이 어떻게 바뀌는지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클라이언트가 브로드캐스트로 요청을 할 때는 홉이 0으로 해서 날아가죠. 그 다음에 에이전트 하나를 거쳐서 날아가게 되면 홉이 1로 돼서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에이전트를 거쳐서 날아가게 되면 홉이 2로 변경이 돼서 날아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홉이라고 하는 부분을 룬으로 확인시켜 드리고 싶어서 제가 에이전트 2개를 세팅을 해서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인폼이라고 하는 것도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시고 지금은 4개 패켓, 처음에 디스커버 메시지를 던지고 그 다음에 오퍼 메시지, 그 다음에 리퀘스트 에크 이거에 대해서 옵션 필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세하게 다루진 않겠지만 그 앞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시죠. 제일 먼저 디스커버 메시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커버 메시지 리퀘스트니까 1번, 그 다음에 이더넷 1, 6바이트, 홉은 0, 그 다음에 트랜잭션 아이디 세팅에 전달했고 처음에 던지는 거로 해서 세컨드는 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트 플래그에 대해서는 브로드캐스트 플래그에 대해서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유니캐스트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이건 OS마다 다르니까 유니캐스트와 브로드캐스트하고는 먼저 확인을 하신 다음에 말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IP 아직까지 세팅 안 돼 있으니까 0.0.0.0. 그 다음에 서버가 준 IP 어드레스 없죠? 0.0.0.0. 그 다음에 넥스트홉 서버, 릴레이, 에이전트. 지금 내가 처음 던질 때는 정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 0.0.0.0으로 세팅되어 있고 자신의 맥 어드레스 세팅되어 있고 나머지 데이터는 패딩 0000으로 패딩을 시켰고 서버의 호스트네임 당연히 없을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부팅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널 상태로 요청할 필요 없죠. 널 상태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옵션 필드 내용을 보시면은 53번이 지금 자기는 디스커버 메시지다라고 해서 1번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아이디에 대한 정보 자기는 이더넷 01번의 클라이언트 아이디는 다음과 같은 맥 어드레스를 갖고 있다. 위에 정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옵션 필드로 확실하게 확인 사살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호스트에 대한 네임, 자신의 지금 호스트 네임 정보 전달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벤더 코드 필요하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벤더 코드 지금 현재 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요청하는 리스트, 이런 리스트를 나는 지금 현재 얻었으면 좋겠어 라고 요청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옵션의 마지막을 나타내는 255번. 실제로 이 필드 값은 OS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윈도우니까 지금 현재 윈도우 거를 확인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오퍼 메시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퍼 메시지 리플라이니까 2번, 그 다음에 이더넷 1, 그 다음에 6바이트, 그 다음에 홉은 0,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오는 건 항상 0이에요. 그리고 트랜잭션 아이디, 그 다음에 세컨드는 항상 0이고 처음에 디스커버 메시지에서만 시간이 추가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다 0입니다. 그 다음에 플래그 정보 당연히 동일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IP 0.0.0.0 그리고 이제 IP 어드레스를 할당했다는 얘기죠. 1726에 1.1을 할당을 했다. 그리고 에이전트 IP가 뭐냐? 에이전트 IP가 1726에 1.1이 지금 에이전트 IP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에이전트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릴 때 그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맥 어드레스, 패딩에 대한 정보 그리고 옵션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옵션에서는 자기가 오퍼 메시지니까 타입 2다 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정보 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건 옵션 필드 하는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요청했는데 던져준 정보가 몇 개 없네요. 위에 IP 어드레스 준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서브넷 그리고 디폴트 게이트웨이까지 세팅해서 전달해주고 있군요. 왜? 지금 현재 DHCP 서버 쪽에 세팅된 게 저거밖에 없어서 클라이언트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요청했지만 자기가 세팅한 정보가 저거밖에 없으니까 그 정보만 전달해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퀘스트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리퀘스트 정보를 보면은 쭉 정보를 확인해 보면 뭐하고 동일합니까? 디스커버 메시지하고 다 동일합니다. 다 동일한데 추가되는 부분이 있죠? 뭐가 있어요? 추가되는 부분이 어떤 서버가 던져준 어떤 IP 어드레스를 할당할 거다. 그래서 DHCP 서버 얘가 던져준 1726의 1.2라는 IP 어드레스를 사용할 거야 라고 하는 정보가 추가돼서 전달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타입은 여기 있군요. 3번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에크를 보죠. 에크를 보면 오퍼 메시지하고 다 동일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메시지 타입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5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메시지 타입이 1번이 디스커버, 2번이 오퍼, 3번이 리퀘스트, 4번이 없네요. 에크가 5번이잖아요. 4번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폼이 있네요. 인폼이라고 하는 놈이 뜬금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폼이라고 하는 애를 봤더니 인폼 메시지는 메시지 타입이 8번으로 되어 있군요. 자, 이게 뭔지는 다시 PPT 화면으로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HCP 리퀘스트 메시지 중에서 특이한 리뉴얼 메시지라는 게 있습니다. 리뉴얼 메시지는 아까 전에 설명 잠깐 드렸었죠. 전체 내가 할당한 시간이 3시간이 됐다 라고 했을 때 할프가 되는 1시간 반이 되는 시점에서 내가 해당 IP를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중간에 요청을 하는 그 패킷이 리뉴얼 메시지예요. 그런가 하면 윈도우에서 IP config 슬러시하고 해서 리뉴 명령을 통해서 리뉴얼 메시지를 전달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리플래시하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별도로 메시지 타입은 존재하지 않고 그냥 DHCP 리퀘스트 메시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리퀘스트 메시지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미 IP 어드레스가 있는 상태니까
클라이언트 IP 부분이 세팅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메시지 타입은 그대로 53번이 타입 3로 되어 있는데 DHCP한테 요청을 하는 디스커버 메시지하고 동일한 내용이 저 안에 들어갑니다. 새롭게 리프레시하면서 요청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특이한 사항은 저 부분은 브로드캐스트 플래그가 0으로 되어 있든 1로 되어 있든 상관없이 항상 유니캐스트로 날아가게 됩니다. 나한테 IP 어드레스를 줬던 그 서버한테만 던져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정보를 받아서 에크를 던져줄 때도 마찬가지로 유니캐스트로 던져주게 됩니다. 그냥 에크하고 다른 점은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 IP가 세팅되어 있다라고 하는 정보, 그거 말고 이제 유니캐스트로 전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아직까지 리즈 타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가 잠깐 죽었다가 살아나서 내가 이 IP 어드레스 써도 돼? 라고 리퀘스트를 던져요. 아니면 지금 내가 5시간짜리를 받았는데 2시간 반 정도 사용을 하고 있다가 중간에 리뉴얼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DHCP 서버가 꺼졌다가 켜졌어요. 그래서 DHCP가 나한테 할당했던 정보를 지금 현재 다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런 경우는 자기한테 데이터가 없으니까 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게 DHCP knock 메시지입니다. DHCP knock 메시지는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하라는 의미로 클라이언트 IP, UIP 부분을 전부 0으로 세팅해서 전달을 시켜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걔가 메시지 타입이 6번이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더 이상 IP 어드레스를 안 써도 되겠어요. 그러면 난 이제 네가 던져준 IP 어드레스 더 이상 쓰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릴리즈 시켜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메시지는 타입 7번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느냐? 내가 IP 어드레스를 받았는데 다른 IP 어드레스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 경우에 리뉴얼 메시지를 던지면은 큰 문제가 없는 한 그냥 동일한 IP 어드레스를 받게 되거든요. 왜? 서버가 내 맥 어드레스에 대한 IP 어드레스를 계속 동일한 IP 어드레스를 관리해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정보를 지우고 다른 IP 어드레스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 경우에 릴리즈를 시킨 다음에 다시 IP를 요청하면 다른 IP 어드레스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타입 7번입니다. 걔도 마찬가지로 IP 어드레스를 할당했던 서버한테 유니캐스트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내 거 지워달라고. 다음은 DHCP 인폼입니다. DHCP 인폼 메시지는 뭐냐 하면 이미 IP 어드레스는 나도 갖고 있어요. IP를 바꿀 생각 없습니다. 이미 IP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회사의 도메인 이름이 바뀌었다든지 윈즈 서버가 바뀌었다든지 지금 바뀐 정보가 있을 수가 있죠. 그 정보를 주기적으로 DHCP한테 요청을 해서 혹시 바뀐 정보 있냐? 라고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터널, 외부랑 통신하기 위한 IP나 디폴트 게이트나 이런 건 다 그대로인데 인터널에 세팅해야 되는 정보들, 윈즈 서버, DNS 서버 이런 것들이 혹시 바뀌었는지 묻는, 그래서 IP는 야 나 10.1.1.1이라는 IP 갖고 있어. 그런데 어떤 정보 바뀐 거 있어? 이것을 요청하게 되는 거죠. 이게 메시지 타입 8번입니다. 자, 그러면 메시지 타입을 확인해보면 1번이 디스커버, 2번이 오퍼, 3번이 리퀘스트, 5번이 에크, 6번이 낙, 7번이 릴리즈, 8번이 인폼. 하나가 없네요. 4번이 없죠? 이 4번은 내가 IP를 받았는데 걔가 지금 현재 충돌났어요. 다른 애가 그 IP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야, 이 IP 어드레스 충돌났는데? 라고 하는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되죠. 그때 사용하는 게 4번이에요. 이 4번은 DHCP 옵션 부분을 설명을 드릴 때 어떠한 방식으로 충돌났다는 정보를 전달하는지 그때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